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다루는 매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화나긴 합니다만 박원순 시장님 관련된 뉴스라서 들고 왔습니다. 일단 기사부터 보시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행정소송을 앞두고 비서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문자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어제 SNS를 통해 문자를 공개했는데요. 지금 문자를 보시면 이제 일단 비서가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꿈에서는 마음대로, 야 시장님 잘 지내세요 이런 문자를 보냈고 박원순 시장은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 가야지 내가 아빠 같다 이런 답변을 하는 문자가 공개됐습니다. 네. 20대 젊은 여성이 이 박 시장을 나는 스토킹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 본인이 의도치 않았던 뭐 하든 중간에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이 박 시장에 대한 타겟으로 이게 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고요. 아니, 이 여성이 그 여성이 다른 성폭력을 당했으니까 다른 사람 그로 인해서 그 문제가 생겼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성 단체를 만나러 갔는데 거기에서 되려 박원순 시장을 역자라고 해갖고 엉뚱한 방향으로 넘어온 거예요. 네. 물론 이러한 문자를 받았을 때 저 같은 경우라면 잘 대처했을 겁니다. 뭐라고 돼? 쌍욕을 날려줘 버리는 내지는 이러한 접근을 아예 차단해버리고 상처를 주더라도 이런 거는 올바르지 않아 라고 따끔하게 저 같으면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박 시장님은 이런 거에 대한 대처를 잘못하신 거지. 잘못하셨다기보다는 이걸 받아줘 버린 거야. 받아준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애정적인 면에서 받아줬다는 게 아니라 끊고 맺는 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빨리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 가야지 내가 아빠 같다. 이거는 끊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끊었는데 단호하지가 않았어. 너 이런 짓 하면 너 앞으로 직무에서 배제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 사실은 이거는 역으로 성희롱이에요. 사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보통 상식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나 까였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비서는 그 상식선을 넘어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혼자서 아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스토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네. 근데 이걸 갖다 뒤집어서 일방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우겼고 만일 그 과정 중에 이러한 문자가 공개가 됐다고 하면 사람들이 비서의 의도를 다르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검찰 조사기관이나 이런 내용이 진행될 때 박 시장을 모함할 때 이거를 갖고 있었으면서도 다 가지고 있었지. 다 가지고 있었으면 제출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성 단체고 뭐 전부 다 이거 알고 있었는데 이거 얘기 안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면 박원순 시장이 억울한 사람이 아니게 되니까. 아닌 그렇지. 것처럼 보이잖아. 지금 봐도 얘가 더 이상하지 사실 문자로 보면. 근데 지금까지 공개된 증거들을 보면 이렇게 남아있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박원순 시장이 뭐라고 했다더라는 전부 다 그쪽에 진술밖에 없는 거예요. 텔레그램을 포렌식 해갖고 이걸 갖고 있었으면서도 내용을 하나도 공개를 안 했어요. 만일 여기에 박 시장님이 진짜 이걸 받아주는 느낌대로 그래 나도 너 꿈에서 생각할게 뭐 이런 상투적인 이런 게 뭐 하나 있었다고 하면 대번에 공개됐겠죠.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것들 뭐 박원순 시장 했다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증거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증언으로 남아있는 거고 그 증언조차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 차단이 된 상태가 됐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뭐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에이 그거 아니다. 자기가 먼저 뭐 시장님하고 사진 찍을 때 손을 올렸다. 이런 식으로 그런 증언이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성단체들하고 언론에서 뭐라고 했냐. 2차 가해 하지 마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 여인네한테 이 텔레그램을 보고 이때는 너 무슨 심정으로 이런 걸 보냈니? 이러던 네가 왜 일방적으로 박 시장을 매도하고
지금도 박 시장님 유족들과 박 시장님 고인의 명예에 대해서 훼손이 될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걸 덕으로 해갖고 너는 왜 서울시에 아직도 멀쩡하게 공적을 두고 피해자로서 행사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성단체나 이런 분들이 조용합니다. 왜? 증거가 이제 나온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반박 어떻게 할 거야, 자기가? 검찰이 갖고 있는 전문가 이것뿐이 아닐 거 아니야, 대화 내용이. 깐다고 합니다. 다 까갖고 다 보자고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증거가 있었으면 그것까지 내놓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없는 증거를 증언으로 가지고 해가지고 이미 돌아가신 분을 무슨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분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거잖아요. 박원순 시장님이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지. 사실 이걸 갖고 본인이 휴대폰을 포렌식 해갖고 이걸로 적극 대응을 하고 소송전을 벌이고 만일 그렇게 했다 그러면 진흙탕 싸움을 했다고 하면 얘네들 다 죽었어요. 걔네들도 그래도 좋다. 진흙탕 싸움 해갖고 어떻게든 우리 쪽에 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만 만들고 나면 내가 떠든 말들은 그냥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데서 끝나는 거고 결국 모든 거는 그 가해자 노릇을 했던 그 여직원이 다 뒤집어 썼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미친년 소리 들어가면서 다 뒤집어 썼을 거라고. 그리고 안희정 지사처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걸 선택하지 않으신 거야. 박 시장님은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더러운 명예를 이게 더러운 시궁창 싸움을 하느니 내가 만들어온 조직에서 내가 키워온 조직 하나 내 동료들한테서 이런 배신을 받느니 내가 그냥 나 혼자 깨끗하게 죽어서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니네들이 반성하고 후회하는 걸 내가 죽어서라도 보고 말겠다는 심정으로 나는 그런 길을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박원순 시장님이 시민단체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여성단체들하고 잘 압니다. 아니 이러한 여성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유일하게 일생에 가장 오점이 됐었던 서울대 조교 사건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승소 판결을 받아낸 데 대한 반성으로 본인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런 단체들을 만들고 이런 제도들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이걸 실천하신 분인 거야. 근데 그런 분을 세상에 증언 하나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요. 진짜. 구차한 승리나 현실에 대한 이익보다 본인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대쪽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희정과 뭐가 다르냐고 이렇게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따져서, 물론, 어떤 두 사람의 친밀도나 레벨 단계에서 정말 박원순 시장 너무 억울하지만 박원순 시장님이 던지고자 했던 거는 시장직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키는 데 있어서의 그게 아니었고 평생을 본인이 쌓아온 도덕적인 명예와 사회적인 명예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비록 나중에 진흙탕 싸움을 해서 원한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을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되고 말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이 이 모든 걸 안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후대에 교훈을 남기죠. 이따위 짓거리들은 하지 말라는 교훈을 남기신 거잖아. 진짜. 참. 물론 그 당시에 우리가 수박 천하에 있던 민주당 세상이라 박원순뿐만 아니라 이재명을 비롯해서 이러한 무고한 모함이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언론 프로를 겪고 있는 데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지 못한 분노는 한번 다시 침입니다. 그렇죠. 또다시 지금 민주당에 있는 수박들의 짓거리들이 생각이 나요. 하지만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민주당이라고 하면 조국 장관처럼 박원순 시장처럼 그렇게 추미애 장관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분들을 몰아세우는, 같은 편이 그분들을 몰아세우는 그따위 정치는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우리가 이걸로 분노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민주당이 바로 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다 대고 언론이 실드를 칠 수 있을까요? 결국 2차 가해라고 뭐라고 하면서 지금 그 여직원에 대해서 실드를 치고 그 당시에 여성단체들을 정당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라 그래요. 그거 못하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사회의 분위기인 겁니다. 참, 이제 와서 이런 게, 그것도 정철승 변호사는 유족의 그 변호사였다가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 공개한 것도 이게 무슨 소송이 판결이 나야 되는데 자꾸 이게 지체가 되는 거야. 선고를 못 하는 거지. 네, 눈치 보느라고. 법원도 이 증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유죄 선고를 하는 게 찜찜해갖고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 무죄 나오잖아? 진상조사위 세워가지고 관련자들 다시 역으로 처벌하고 고발해야 됩니다, 유족들이. 진짜 이거는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진짜. 이 결과가 이어지게 되면 이따위 사법살인, 이따위 살인적인 언론 작전들을 펼쳤던 세력들의 배후를 낱낱이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거 갖고 물고 뜯었던 국회의원들, 썼던 기자들, 너 뭐해서 제보를 받았는데, 이분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담당 목사, 그리고 그 목사가 전달해줬다는 빤스 목사, 그리고 당 관계자들 다 연결시켜야 돼요, 이제. 분노는 여기까지만. 네.